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되는 방법 관련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경제야 놀자라는 채널에서 졸리 대표님이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분이 다른 채널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경제 문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금융 문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120세까지 살지 110세까지 살지 100세까지 살지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 즉 뭐 120세까지 산다라면 30세를 빼면은 90%죠. 그죠? 이렇게 90%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하시던데,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기에는 뭐 우리가 특별하게 물려받은 게 없다라면 힘든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어릴 때, 좀 더 나이가 더 젊을 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월급이 들어오면 나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막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국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니드와 원투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정 뭔가가 많다라면 이럴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돈을 생각해서 지금 저축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 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지금 보면 이제 뭐 하고 싶은 것을 물론 다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을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나중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뭐 저축할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무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거죠. 니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먹고 살려면 그런 필수적인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가방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좋은 걸 탄다든지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것들, 꼭 안 해도 되는 것들. 뭐 소위 말해서 남들이 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은 여기에서 좀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습관을 좀 바꿔야지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겠죠. 사실 투자할 여력은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없겠죠. 그죠? 그냥 그걸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금융 문명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월급 3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물론 월급이 뭐 개인마다 뭐 500이 되는 사람도 있고 300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죠. 200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30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월급에 얼마만큼을 10%는 적어도 투자해라 먼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 많고 월급이 30이라도 저축할 수 있고 뭐 투자할 수 있는 게 100이라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돈을 써야 될 때가 다 있잖아요, 그죠? 개인마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하라라는 거죠. 자, 그럼 월급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 10%는 떼서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10%는 떼서 다른 뭔가 자기가 나중에 미래에, 그죠? 미래에 소득이 될 만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소비성 지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저 노후까지 기간이 더 기니까 이 10%만 하더라도 굉장하겠죠. 나중에 쌓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할 때는 사실 뭔가를 살 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렇고 기분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 순간은 잠깐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잠깐의 그런 기쁨은 주지만 영원한 행복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물론 이제 주식 투자라고 했는데 투자의 종목들은 많지만 ETF를 추천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개인의 그거인데 ETF를 먼저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연금저축 펀드에서 ETF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에 1,800만 원 해서 이렇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핵심이 이거죠. 그죠? 세금 혜택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직장인이라면 여기 먼저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없다라면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서 노후에까지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해서 ETF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다르게도 또 개별 투자라든지 개인 계좌로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선적으로 여기는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 나중 노후가 좀 더 그죠? 목돈이 생기고 나중에 노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안 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월급의 10%라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복리가 쌓여서 엄청난 투자 이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은 사야 되고 팔아야 될 수 있는데 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여기서 보는 요렇게 네 가지 상황일 때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타이밍이지만은 그죠? 상황이지만은 간혹 이제 매도를 해야 될 때 무조건 매수만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산업의 주도권이 바뀔 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AI 같은 데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처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동이 되고 있어서 투자금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다.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이게 여러분들의 리밸런싱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갑자기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 현금을 좀 융통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매도 일부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를 매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오버슈팅 된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게 한 배, 두 배, 세 배 이런 식이 아니라 갑자기 10배가 오른다든지 이렇게 너무 과잉될 때 그럴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판단 자체가 내가 이 주식을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나중에 평가될 때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게 장기 투자로 우리가 이어가는 거지만 중간에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물론 그 적립식으로 매달 사면서 그냥 거기를 계속 금액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의 흐름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일부는 또 매도해서 본인의 주식을 좀 더 종목도를 좀 더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무조건 이달에 샀다 팔았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하되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매도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차트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면 계속 그 흐름에 따라서 막 우리가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막 예측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가 아닌 기업 자체를 보고 기업이 탄탄하면 조금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그냥 지켜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익률이 몇 프로 나면 나는 매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준들 세우죠. 그죠? 난 30% 되면 팔아야지. 뭐 이러면 계속 거기에 30% 돼서 팔았다 치면은 그 다음에는 또다시 내가 팔고 나서 오른다 내린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뭘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또다시 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또다시 그 주식을 산다면 싸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때가 꼭지였구나,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아는 거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수익률 난다고 이걸 팔았더라도 결국은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장기로 갖고 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맞춰서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일상생활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모아가는 쪽으로 하되 앞서 말했던 좀 그런 산업이 바뀐다든지 뭔가 내가 판단이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제 수정은 할 수 있더라도 이렇게 그냥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3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부자가 못 된다는 게 아니라 2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못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소비를 어디에 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거죠. 부자의 길은.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계좌가 없다라면 계좌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연금저축을 이용해서 그 펀드에 월급의 10%만이라도 일단 젊으면 젊을수록 더 그죠? 유리하겠죠. 기간이 더 기니까 투자를 하시라는 거. 그래서 노후 준비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나는 없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 300만 원이라면 30만 원이겠죠. 그죠? 30만 원을 먼저 월급에서 딱 떼서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70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월급이 오르면은 30만 원 예를 들어서 올랐으면은 요거는 월급이 오르기 전하고 똑같이 그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오르면 60만 원을 투자하는 거면 이제 투자 금액이 더 늘어났으니까 더 빨리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월급이 오르더라도 그 오른 만큼 소비하는 거를 따라가지 말고 늘리지 말고 그냥 예전에 그 생활대로 그대로 가는 게 이 60만 원을 우리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주식 말고 다른 것들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찐득하니 노력하고 견디는지 그 시간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앞에 봤던 이 소비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이 개인적인 그런 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뭐 40대, 50대 각자 다 다르겠지만은 자기 연령에 맞게끔 그렇게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데만큼은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노후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노후 준비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우리 아들, 딸에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젊을 때, 대학생일 때부터 이런 거를 알려주게 되면은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보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20대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아들, 딸에게는 이런 마인드를 반드시 심어주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나이가 뭐 많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이렇게 투자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서 조금 더 불안한 것보다는 삶이 좀 더 희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되는 영상들을 보면은 좀 더 같이 힘을 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해보자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